자, 지금 2021년식 볼보 V90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말 그대로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고요. 외건 스타일입니다. 자, 정면부만 봤을 때는 외건인지 어떤 그 느낌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큰 세단의 느낌인데요. 자, 전면부부터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좌우로 양옆으로 길게 뻗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볼보 엠블렘이 크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엠블렘 자체는 모양 자체가 워낙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엠블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세로로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뻗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직선을 강조하고 또 이런 좀 직관적인 느낌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옆으로는 이 토르망치 주간 주행등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저 주간 주행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죠. 굉장히 또 호평을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옆에 있는 헤드램프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기존에 나왔던 디자인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패밀리 룩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빠르게 한번 뒤쪽 옆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옆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차차 굉장히 길죠. 지금 거의 한 5m에 가까운 길인데요. 4,97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길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SUV를 아래로 딱 눌러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 또 세단의 모습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서스펜션이 좀 더 높아진 그런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건 스타일 디자인 먹힐까? 라는 고민이 좀 들 텐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이 휀다 부분 자체가 여기는 색상이 다른 이런 메탈 재질로 덧댔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휠이 있고, 이 휠은 지금 19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235에 50R 19인치. 평편비가 50 정도 되니까요. 이게 SUV하고 세단의 중간 정도 평편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포크가 지금 멀티 스포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개의 스포크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볼보 마크가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봤을 때는 원래 크로스오버 스타일은 옆면에 이렇게 길게 크로스오버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지고요. 그냥 일반 세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만 봐서는 세단이에요. 근데 위로 보면은 외건.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갈수록, 이 뒷면으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날렵하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빠진 느낌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공간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올드한 느낌의 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딱 느낌 자체가. 자, 그래서 뒷부분으로 보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뒷모습을 보시면, 자, 양쪽 끝쪽으로 이렇게 LED 라인이, 브레이크 라인이 L자 모양으로 빠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BMW의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디자인이 좀 잘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범퍼 아래쪽으로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쓰여 있고, 위쪽으로는 볼보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90 B5, 이번에 새로 탑재되는 B5 엔진이 들어간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웰 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와이퍼가 굉장히 큼직큼직한데요. 그리고 유리창도 굉장히 크고요. 자, 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식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뒷공간, 이 적재 공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SUV의 적재 공간 실용성을 이 외건에다가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깊은 적재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총 560리터의 공간이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요 경계판은 그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위아래 경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위하고 아래의 경계를 나눌 수가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공간들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적재 공간은 2열 부분을 폴딩을 하면은 풀 플랫이 돼서 보다 더 많은 그런 공간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열을 한번 풀 플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머리 부분이 젖혀지고요. 그 다음에 6대4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풀 플랫. 지금 완전히 들어 누웠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접으면, 자, 버튼을 누르고, 자, 내리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접힙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 양 옆으로 이 위에 가림판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요. 네, 저 앞부분 저것도 지금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요것만 지금 제거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 1500리터가 넘는 1600리터까지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또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자, 이게 가스식으로 해서 편하게 열립니다. 가스식 유압식으로 해서 편하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이 스페어 타이어 밑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능을 하게 되는 그 전동 모터, 전기 모터가 이 안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뒷좌석 공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뒷좌석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딸깍하고 열리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세워주고, 자, 머리 부분을 세워주고, 자, 앉으면은, 일단 제가 앞좌석은 성인이 앉았을 때 무난한 정도의 사이즈로 좌석이 맞춰져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요, 무릎 공간이 일단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갑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 다리 부분도 이 앞좌석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넓게 앉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옆부분을 보면은 가운데에도 앉을 수 있는데, 가운데 앉게 되면은 이제 다리를 이런 식으로 벌리고 앉아야 되는, 네. 하지만 이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충분히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어컨 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열선 처리 3단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싱크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우쌤 윌킨스 스피커가 안쪽으로 있고, 가니쉬 처리가 지금 메탈릭 재질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우드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 문은 자동으로 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뒤쪽 부분도 굉장히 유리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있습니다. 통풍구, 환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낮더라도 실제 뭐 세단보다 높고요. SUV는 낮죠. 그래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뒷좌석에 앉아도 시야가 좁아서 되게 답답하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거의 못 느낍니다.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 차를 볼보 코리아 측 그 관계자분께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차를 한 대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차를 받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민의 여지 없이 나는 V90을 택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차량은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차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한번 주행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지금 타고서 달려보니까 지금 느낌이 굉장히 편합니다. 확실히 정말 너무 편합니다. 이게 제가 차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하다, 그리고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그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좀 주행할 때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뭐 다른 수입차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컨트리
기본적으로 세단과 어떤 SUV의 그런 장점만을 다 모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단의 그런 정숙성과 또 SUV의 어떤 그 적재 공간의 그런 좀 넉넉함, 그리고 좀 효율성,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다 따온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몰면서 일단 의자에 딱 앉자마자, 좌석에 앉자마자 굉장히 SUV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시트 자체가 포지션이 조금 위쪽으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딱 시야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 시트 자체가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약간 굴곡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엉덩이 그 힙 라인 그쪽을 좀 이렇게 쫙 감싸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엠보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탔을 때 엉덩이가 밀리거나 좌우로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편한데, 이 허벅지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확장해주고 짧게 이렇게 좀 축소해주고 하는, 앞뒤로도 확장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을 때 다리 상태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주행을 하니까 솔직히 운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제가 딱 느낀 거는 정말 운전하기 되게 쉽다,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편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지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갔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됐고요. 네, 이 차 제어는 S60과 동일합니다. 250마력에 이제 35.7 토크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기 배터리 출력까지 합치면은 14마력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약 4km/L의 그 출력 토크가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힘들은 이제 합산 출력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시동을 걸 때라던가 아니면은 공조 시스템 처음 돌릴 때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동 모터를 저희가 좀 구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 자체가 좀 배분이 좀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합산 출력에서 따지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250마력의 약 35.7 토크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실내에 앉았을 때 이 바깥에 내려다보는 모습은 SUV에 앉았는데 뭔가 SUV의 높이인데, 실내는 굉장히 세단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운전이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외건 스타일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뭐 워낙에 이제 이런 외건 스타일을 볼보가 잘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타본 적도 없고, 근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까 뭐 보셨겠지만 뒷좌석 적재 공간, 그리고 2열 폴딩, 완전 폴딩,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고, 지금 또 운전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조금 고속으로 좀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차가 전체적으로 그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자체도 너무 좋고, 같은 출력의 어떤 힘이라고 하지만 그 차의 어떤 그 전체 느낌? 이런 크로스오버의 느낌? 이런 차를 딱 접하면서 받는 그런 실제 주행하는 느낌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단과 이런 외건 스타일의 그런 크로스오버 차량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주행 모드가 한 3가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주행 모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 하나는 이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이 뭐 오프로드 길을 간다 그랬을 때에는 그 모드로 놓고 달리면은 100% 그 기능이 다 작동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집에서 나오는 뭐 그런 랭글러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완벽하다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놓고 달려보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약간 각자 따로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 바퀴가 뭐 진흙에 빠진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그 구간을 안전하게 탈출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시스템을 강화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독특한 요소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12.3인치짜리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고, 가운데 클러스터 가운데 쪽에는 뭐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연비 뭐 아니면은 뭐 주행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계기판 오른쪽에는 저게 지금 전동 모터, 전기 모터가 구동했을 때 그 적용되는 그 시스템을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회생 제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버튼 쭉 내려가면서 회생 제동, 이제 전동 모터가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요즘에는 보통 한 30초 정도 정차했다 출발하더라도 추가 세팅 없이 바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는 정차했다가 약 2초 이상 머무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 가속 페달에 발을 한번 살짝 올려줘야지 출발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까지 이제 기술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팅 해놓는 건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게 이 정차 시 다시 주행할 때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어떻겠나,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센터페시아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도 9인치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반응 속도가 좋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를 몰면서 그 응답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가 생각보다 응답성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 차를 몰 때 뭐 어떤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안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것도 내부로 유입되는 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되게 정숙하고요. 그리고 이 주행 모드도 컴포트 모드로 하면은 진짜 편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고, 그리고 풍절음 자체도 달려봤는데 풍절음이 거의 안 들려요.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있고, 또 이 아까랑 좀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은 이 기어 노브가 전자식 기어 변속기긴 맞는데, 아까는 뭐 크리스탈 모양이었다면, 지금 S60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조금 가죽으로 이제 저렇게 스티치 처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립감은 굉장히 이게 더 낫습니다. 크리스탈 그 그립감보다 이게 그립감이 훨씬 낫고요. 그리고 뭐 컵홀더라 뭐 이런 것들 다 손 닿기 편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색감 자체도 실내 지금 색감 자체도 블랙하고 브라운을 두 개를 지금 잘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안락한 느낌과 그 다음에 좀 깔끔한 느낌, 이 두 가지를 다 섞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 상단 부분에 대한, 요 대시보드 상단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브라운 계열이었으면 오히려 더 차체가 조금 더 커 보이고, 또는 조금 더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마감을 그렇게 해놨고, 되게 굉장히 대시보드 자체도 넓고 크게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이제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 자체가 서라운드로 들리다 보니까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잘 들렸습니다. 뭐 음악을 들을 때 이럴 때에는 굉장히 편하게 음악을 또 집중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값이 대신에 뭐 7천만원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가격이죠. 그 금액을 주고 내가 선뜻 이런 외관 스타일의 차량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니즈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족 구성원이 조금 인원이 많거나, 또는 이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여성 운전자가 이 차를 몰더라도 굉장히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체가 물론 커 보이지만 5m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운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해요. 예. 앉아서 내가 이 모든 이 장치들을, 조향 버튼 모든 것들을 다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 운전자들도 물론 운전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외건에 대한 그런 니즈가 조금 더 이제 올라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건 차량들, 크로스오버 차량들, 뭐 이런 차량들에 대한 그런 남들은 타지 않는데 내가 탄다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적재 공간이라던가 이런 실용성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다 이제 혼합된 차량이 바로 이런 크로스오버 외건 차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 차를 시승해 보거나 타신다면은 아유 뭐 자동차 세단이지, 아니면 자동차는 SUV지,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주행 모드가 지금 컴포트 모드여서 굉장히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저 앞에 정차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번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나믹 버튼 모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좀 어떤 달라진 느낌이 있을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으로 바꾸니까 조금 더 하는 그런 엔진음이 조금 추가가 더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차량이 뭐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다 해서 뭐 스포티한 감성이 확 살아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한 면이 조금씩 달라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출발 시에도 응답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원래는 컴포트 모드도 응답성이 좋았는데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을 때는 응답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과 같은 그런 좀 그 컨트롤로 엑셀을 밟으니까 차가 약간 좀 훅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조금 더 와일드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재미있는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도 뭐 이런 다이나믹 드라이빙 모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동차의 그 어떤 차종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요구가 조금씩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단, SUV 많이 차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뭐 픽업 트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크로스오버 스타일, 외건 스타일, 그런 차들도 눈에 더 많이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번 간단하게 이곳 주행을 하면서 느낀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V90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